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마트 휴업하자, 최저임금 올리자, 재벌을 털자, 삼성을 죽이자, 공수처 만들자 등등. 여기서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다주택자는 집을 당장 팔라고 계속 명령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 단체에서 비판하는 포인트는 우리들과는 매우 다르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각 교체하고 새로운 대책을 또 내놓으라는 거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놈의 대책은 이미 21번이나 실패했고 이제 22번째 대책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대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강남 집값이 몇 억씩 뛰고 있으니까 해파리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대책을 더 내놓아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텐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을,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새 대책을 내놓으면 아마 그게 23번째 문동산 대책이 되겠네요. 여기서 그 국민이라는 게 강남의 아파트 한두 채씩 다 가진 청와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 중에 과연 그 대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인데 말이죠. 경실련에서 6월에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와대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했는지 그 이행 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런데 청와대는 6월 말까지 답변을 계속 미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로서는 이걸 공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로 상황을 정리해요. 확실히 행동력을 인정해야 될 것 같죠.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12월부터 청와대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도 2주택자면서 집을 안 팔고 팔았다고 언론 플레이만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영민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 중에서 재산 공개 대상인 64명 중에 다주택자는 18명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비율로는 28%나 됩니다. 전 국민 중에 다주택자의 비율은 12%예요. 그러니까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서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던 청와대에서는 일반 국민의 2배가 넘는 비율로 다주택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쩜 그리 알짜배기만 골라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청와대에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8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2017년 5월에 문 대령통이 취임하고 지금까지 보유한 주택 가격이 평균 7억 3천만 원, 62%나 증가했어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같은 기간 평균 45에서 51% 정도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진 주택은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노른자 주택이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을 이긴 투자를 한 거죠. 다주택자만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느냐? 아닙니다.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평균 4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40% 증가라는 조사는 작년 11월 기준이에요. 그 뒤로 얼마나 주택 가격이 올랐는지, 특히 지난 6.17 대책 이후로 단 며칠 만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들이 억대로 뛴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 전부가 평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훌륭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몇 명은 아주 특출난 자질을 보여줘요.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는 2채를 가졌는데 2017년 초의 시세와 비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격 증가율이 자그마치 170%, 문 대령통 치세 동안 거의 3배가 됐고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게 웃긴 것이 이 인간이 바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 인간인데 증가율이 116%예요. 2배가 넘어갔어요. 돈으로는 10억이 넘게 벌었습니다. 지가 국민들한테 줬던 그 집 팔 기회에 지도 집을 팔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벌었을 텐데 우유 참 다행이네요. 그 외에 경제보좌관 93%, 산업정책비서관 84%, 고용노동비서관 83%, 의전비서관 78%, 자기는 강남에 살지만 국민은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장하성도 61%나 챙겼습니다. 강남 안 살았으면 61% 못 챙겼을 텐데 국민들도 이 정도면 강남 살 이유 있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퇴직 후에 모여서 부동산 투자회사 차리면 밥 굶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흑석선생 김의겸이랑 같이. 저도 나중에
나중에 얘들이 모여서 깨문 인베스트먼트를 차리면 전 재산을 박을 의사가 있어요.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 외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현황도 공개했는데 180명 중에 42명이 넷 중 하나가 다주택자였고 그 중에 21명이 그냥 주택도 아니고 규제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였어요. 이 중에는 세 채 76억 원어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디제이 아들 홍거리도 있고 대통령 아들 할만하다 그죠? 국회의장이 되면서 탈당한 박병석도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병석은 지난 4년간 서초동에 보유한 아파트가 자그마치 23억 6천만 원이 오르는 기염을 토해요. 박병석 측은 자신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대전의 집은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이 처분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것도 아니고 지난 5월에 증여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박병석은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 아들한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이고 뭐고 뭐가 문제냐. 규제 다 풀고 공급 늘리면 가격은 알아서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이론적, 학문적, 현실적, 역사적으로도 그게 진리죠. 남이사 집이 5채든 10채든 관심 없습니다. 다주택자 덕분에 저도 집도 스튜디오도 사무실도 싸게 쓰는 거고 이걸 돈으로 다 샀어야 했다면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옷방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편집을 했겠죠. 아니 애초에 방이 있는 집에 살았을지도 의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모든 공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실이 아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걸 공실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주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어딘가에 처박아둔 바람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뛴다는 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는 그 어떤 가격 담합도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치 단결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게 불가능하죠.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을 올려보겠다고 누가 얼마 이하로 내놓으면 부녀회에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허술한 노력이 얼마나 쉽고 의미 없게 깨지는지 생각해 보면 그걸 가격 담합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냥 옆집이 월 10만 원 싸게 내놓으면 땡입니다. 그 집이 먼저 나가요. 공실로 버티기 싫으면 그 가격에 맞추는 수밖에요. 급하면 더 싸게 내놓고 가격이 오르는 것 같으면 좀 버텨보고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 정권과 저쪽으로 머리가 썩은 애들이 투기꾼을 때려잡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괴상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겠다고 온갖 머저리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들어진 유령이에요. 자기 손으로 벽에 귀신을 그려놓고 그거를 무서워하는 꼴인 거죠. 그러나 손으로 그린 유령을 무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지들은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 보고는 그 유령을 무서워하라고 겁을 주고 심지어 귀신 쫓는 부적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짓인 겁니다. 국정을 홍보한다는 국정홍보비서관이 3년 반 동안 주택 가격을 170% 불리고 있으면 말 다 한 거죠. 국민들한테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협박하던 인간이 자기 집값은 2배 뻥튀기를 해먹고 있으면 말 다 한 것 아닌가요? 저 사람은 실거주가 아니니까 봐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실거주니까 봐주자? 애초에 실거주는 되고 보유는 안 된다는 법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니들이잖아요. 그냥 주택 보유 자체가 죄악인데 실거주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니들이 만들어낸 괴이한 법칙 아닌가요? 자유시장 경제고 사유재산이고 재산권이고 천부인권이고 다 무시하면서 세상에 대체 어느 누가 주택은 실거주 용도로만 사야 되고 재산 증식, 노후 대비, 상속 증여, 기타 여러 이유로는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니들이 그런 거예요. 니들이.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니들은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적어도. 니들이 제조해낸 죄악인데 니들은 적어도 그걸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불로소득이 어쩌네, 투기 이익이 어쩌네, 부동산과의 전쟁이네 뭐네 떠들면서 당장 집을 팔라고 협박하면서 지들은 3년 동안 집값을 80%, 100%, 170%씩 불리고 있으면 다주택자 비율이 국민 평균의 2배가 넘고 지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팔기는커녕 시세 차익만 빨아먹고 있으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파렴치한 것 아닙니까? 다주택자 처분하랬더니 한 채는 아들한테 증여하고 월세까지 주고 있다. 진짜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런 걸 초등학생 때 못 배운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니들이 욕심내고 싶은 건 국민도 욕심내고 싶고 니들이 하기 싫은 일은 국민도 하기 싫고 니들한테 중요한 건 국민한테도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제발 부탁인데 국민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맙시다. 정치한다고 깔짝대지 말라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